안녕하세요. 상담쌤, 혜재쌤입니다. 저 오늘은요, 책을 보고요, 그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몸은 기억한다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셀 반 데어 콜크이시고요. 이분은 의학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PTSD가 어떻게 진단이 어, 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왔는지 그에 대한 역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때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미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센터 소속 복합 트라우마 네트워크 총책자로 되어 있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책입니다. 감수는 지금 현재 명지병원에 계신 김현수 교수님이 하셨고 또 성장학교 별의 교장 선생님도 하세요. 네, 그래서 연수를 가거나 그러면은 어, 많이 강의를 많이 오시고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 추천사가 4페이지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명상 관련되신 분이라든지 막 많은 그런 치료 관련된 분들이 막 써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요 트라우마의 바이블이다. 바이블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두꺼워요. 두껍고 그래서 그 뇌과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저는 오늘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바로 양리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프로작부터 시작을 한대요. 1988년에 일라이 릴리에서 출시된 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박사님도 약을 썼더니 정말 트라우마에 정말 효과가 있구나 막 그러시면서 막 그러셨는데 또 다른 또 집단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네,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약물은 전체적인 치료의 부가적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약을 이렇게 먹이게 되면 처음부터 먹이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된다. 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정신의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결과가 아직은 미심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3배로 증가를 했는데 그 숫자가 미국인 10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더 지났으니까 더 많이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페랄에 대한 그 부적절한 홍보로 인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지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봐요.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항전이성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거의 50만 명에 이르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요. 복용하는 비율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아이들보다 4배가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그 뒤에 보시면은 참고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주석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종종 활용된다라고 페이지에 적혀 있고요. 항정신성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은 비만이나 당뇨병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 그리고 정신병 약과 통증 관련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약물 과용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PTSD에 대해서 연구하는 권위자이시면서 또 정신의학계에 계신 또 그런 분이시면 전문가이시면서 이런 분이 정신과 약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약을 복용이 많이 되고 있고 아이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학생들이 뭐 심리검사를 받거나 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좀 권유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왜 병원에 왜 애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애들이? 그게 좀 놀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아이들이 가면 뭐 미술 치료나 뭐 놀이 치료나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부모나 교사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저자는요, 뇌 질병 모델에 간과하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이 서로 파괴하는 능력만큼 서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이들 보면은 따돌집을 오는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게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서 상처받고 그쵸. 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사랑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또 치유하는 능력도 사람한테 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상처도 받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회복하는 또 그런 능력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을 뭐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충분히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생각도 이제 분명해지고 공통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할 때 주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너가 이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막 그러긴 한데 이야기를 하면은 비로소 너 안에 있는 그 돌멩이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다. 그래야지만 돌멩이가 이따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요만한 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조금씩이라도 네가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해봐. 혹은 그림을 그려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 색종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뒤편에 아이 언어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요. 또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트라우마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 치유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부가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음악, 춤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극 예, 이 부분도 같이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류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객관적으로 무슨 치유 방법이야? 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것도 치유가 될 수 있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인간은 호흡, 움직임, 접촉과 같은 기본 활동을 통해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의 자생 능력을 믿어요. 그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힘든 시기가 있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자기 사람들이 자기 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아니야, 넌 못해, 넌 못할 거야라기보다는 그래 너 맞아 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봐 줄게 근데 너무 힘들 때는 SOS를 해 라고 지켜봐 주고 충분히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라도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이 나아진다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몸하고요, 몸의 불수의 기능까지 조절이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서 어른과 아이 모두 안전하고 머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좀 많이 권유를 드려요. 이 아이를 위해서 좀 바꿔보시라고. 바꿔보시고 그래도 아이가 계속 힘들어하고 그런다면 부차적으로 그죠 약물 치료를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환경을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그대로 두고 너만 병원 다니고 너만 치료받고 너만 상담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가 막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가 좀 시간을 내려면은 뭐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조건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특별교육을 받는데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집안일
직장 일이 너무 바쁘셔서 오시기 힘들다. 그러면 교육 받으시기도 힘드시고 아이와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쵸?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건이 좀 돼야 되죠. 충분히 돌봄 휴가를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녀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은 충분히 돌봄 휴가를 뭐 줘야 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조건이 좀 마련되는 거 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부모가 직장을 못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어, 유급 휴가로 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 조건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 뭐 치료 받으시려고 이제 권유를 드릴 때 뭐 가족 치료라 가족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여건이 맞아야죠. 그죠? 시간도 맞아야 되고 경제적이고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 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 질병 모델에서 간과하는 네 가지와 그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뤄주고 있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 책에 워낙 담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좀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시면서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죠. 네, 나으시고 특히 이 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감수를 김현수 교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힐링을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상담을 하는데 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제가 병원에 의사라면 조금 더 약도 더 주고 잘 주고 하면 빨리 낫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상담을 10년 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리게 간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구나. 좀 천천히 보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모습과 2학년 때 모습과 3학년 때 모습이 점점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막 그렇게 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네, 정말 그런 일이 다 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타는 듯한 그런 일이 다 있지만 그런 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아이들도 그런 굴곡을 지나와서 그런지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힘을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막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막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받은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제가 이런 건가? 라고 이제 좀 의심했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야.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믿음을 정말 변치 않고 있고요. 그런 믿음을 아이한테 계속 준다면 현재 지금 아이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좀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지켜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더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환자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지켜봐주고 잘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서평하는데 후반에 말이 길어졌네요. 네. 네, 오늘 서평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